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는 나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업을 좀 더 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주축이 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들이 늘 반영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답답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는데, 달라진 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보람차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거를 정말 내가 어떤 솔루션을 세상에 제시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은 X세대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X세대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네 멋대로 해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멋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스글로벌이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리나입니다. 저는 의약품정보 데이터라는 출판사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 회사를 만들어서 제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원스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커넥트DI라는 의약품정보 데이터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넥트DI라는 의약품정보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약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할 때 이 약을 복용을 같이 해도 되는지, 혹은 뭐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부작용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부작용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묻고 거기에 해당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스글로벌에서 서비스 오너 통과를 맡고 있는 아미라고 합니다. 키즈 라이브 클래스 플랫폼을 한번 운영을 했었다가요. 이제 원스글로벌에 이제 합류하게 된 지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합류하면서 원스글로벌의 그 커넥트DI라는 아까 우리 리나가 설명한 그 서비스의 리뉴얼을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가 12월에 런칭되는 걸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제가 이런 정보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미국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일즈를 맡아서 아시아 병원들에 이제 세일즈를 하는데, 그 미국 회사는 미국의 기준이 전 세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시아, 한국에서도 잘 세일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의약품 정보나 의료 같은 부분들은 다 그 나라의 컬처를 다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국 회사에서는 좀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근데 정말 이게 잘 만들어지면 너무나도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제가 본사랑 막 얘기를 하다 너무 답답해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창업을 했던 부분이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저는 이제 세일즈를 하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좀 기획을 해서 이제 창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창업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아프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제 동생이 정말 큰 수술을 해야 되거나 제 친구의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의료 쪽인 큰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도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약에 대해서 이 사람들 나한테 막 물어보는데, 제가 그런 회사에서 7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 네이버에 들어가서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정보는 사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있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요, 이게 의학을 한다라기보다는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들이 생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검수하고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근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의약품 정보 또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정말 많은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약인데 상품명이 다 다른 거예요. 뭐 메가쿨 카타플라스마, 젤러스 카타플라스마, 뭐 녹십자 젤러스 카타플라스마, 그냥 카타플라스마, 이게 사실 같은 약이에요, 완전히. 근데 부르는 약품 명칭들이 다 다르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를 식별해내기가 어렵고, 하나의 약에도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코드가 13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네들이 사실 서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되어 있지 않았어가지고, 그런 것들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밑작업을 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정말 좋은 팀원들이랑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는 커넥티드 EI라는 서비스를 일반 분들도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뭐 약 정보 궁금하시면은 네이버에다가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 물어보지 않고 저희 커넥티드 EI에다가 물어보시면 되게끔 지금 UI UX를 개선을 해서 리뉴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를 이제 12월 20일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약품 검색도 저희 웹이랑 앱을 통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그 안에 각 약별로 그 복약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약 지도도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게끔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도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 의료인 분들은 또 주사제 배합이나 아니면 상호작용 관련된 정보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세요. 그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 커넥티드 EI에서도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고요. 거기를 이제 좀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에 묻지 말고 DI에 물어보세요. 사실은 저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데이터다 보니까, 사실 요새는 데이터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근데 정말 데이터 하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까지 하려면 그 밑바탕에 그 지지대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16년부터 개인 사업자 하면서 밑바탕을 좀 만들어내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 청창사에 들어가고, 이제 그 청창사 안에서도 저희가 바로 또 투자를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몰랐고 부정적인 견해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이런 의료 시장으로 가야 되잖아 라고 하는 게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저희는 솔직히 좀 기다렸다고 봤고요. 다만 기다릴 때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가치라든지 저희가 바꾸고자 했던 부분들을 계속 묵묵히 좀 갔던 게 저희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고 나서 시드를 받고 나서 저희는 지금부터는 사실 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는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부분을 좀 유지를 했다면, 이제는 고객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게끔 또 빠르게 결정해서 빠르게 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제 웹 기획이나 웹 앱 기획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획을 하면서까지 20년 넘게 기획의 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 서비스를 못 해본 거죠. 그 서비스의 어떤 가치나 아니면 UI UX적인 것도 저의 손을 좀 담아보고 싶은데, 결정은 결국에는 그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일반 그 고객의 취향대로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아쉬움을 좀 많이 느껴서 더 늦기 전에 내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창업을 했었고요. 사실 창업의 길은 프로덕트만 만드는 게 다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프로덕트는 잘 만들어낼 수는 있었으나, 그거를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고 경영을 하고 또 팀원을 이끌고 가는 거에는 저의 부족함이 좀 느껴졌다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좀 접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즈음에 이제 리나랑 같이 얘기를 할 때 서로 핏이 좀 잘 맞았어요. 그래서 뭐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이 비즈니스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한테 가장 없는 게 리나한테 있었어요. 추진력. 의외로 또 그 사업을 진행하고 비즈니스를 결정하는 데에서는 저보다 굉장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없는 게 리나한테 보였기 때문에, 혹시 리나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제가 좀 같이 맞출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X세대니까 사실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는 나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업을 좀 더 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주축이 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들이 늘 뭔가 반영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미국 회사에 다녔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답답한 느낌이었었고, 거기서 그 다음 단계를 사실 보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약간 솔직히 아시아 여자라서 그 유리천장도 사실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좀 답답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는데, 달라진 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보람차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거를 정말 내가 어떤 솔루션을 세상에 제시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은 X세대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Z세대 분들은 아직은 좀 더 다른 기회들이 더 많지만 저희는 이제 정말 커리어 정점을 찍어야 되는 시점일 땐 우리만이 가능한 창업이 아니었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했다가 회사를 오게 됐지만 그 경험을 절대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경험도 실패고 잘못된 선택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용기 냈냐 그러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물론 그 뒤편에는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 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X세대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네 멋대로 해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멋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창업에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한국 회사를 경험해 본 경험은 되게 짧아서 이게 제가 한국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좀 했을 정도로 창업이 생태계에도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뭐 불합리하게 내가 뭔가 적용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여성 창업가가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이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아이템이 굉장히 이렇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소품, 뷰티, 뭐 코스메틱 이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IT 쪽이고 특히나 더 데이터 쪽이고 뭐 의료 쪽 한다 그러면 왜 그 힘든 길 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좀 계시고요. 제가 작년에 여성 창업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탔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날 심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멘토도 너무 감사했는데 심사위원 중에 사실 여성이 별로 없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저희 아이템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막 코스메틱 이런 부분들은 저는 너무 혁신적이겠다 저는 생각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많은 창업자들, 더 많은 VC들, 더 많은 심사위원들이 생태계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여성 창업가라고 하면 가점도 사실 있거든요. 정부 지원금에.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하지만 그 가점이 없어지는 세상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수요일 싸움 올 때도 제일 신기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스타트업에 이렇게 여자들이 많다고, 여성 대표들이 이렇게 많다고, 이게 왜 더 많이 안 알려지지? 라는 아쉬움도 되게 많았었던 게 있었고, 저는 IT 관련 기획을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사실 진짜 여성분들이 실전에 남아있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안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일하기 쉽지 않은 근무 환경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경력 단절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 역시도 경력 단절의 어려움도 겪었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솔직히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버텨라. 그 버티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내가 나만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제가 몸소 경험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여성 대표들이 많이 나와서 여성 됐다고 오히려 역차별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안 듣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X세대가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세대이잖아요. 물론 MZ세대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험들 많이 하겠지만 저희는 그 8, 90년대 문화부터 이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부분들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저희의 널리지로는 그 어떤 것들 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네 멋대로 하세요. 원스 글로벌 화이팅! 수야일상 화이팅!